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모제는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무궁화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환기시켜드리고 1979년 10월 26일 바로 오늘 저녁에 안타깝게 서거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입니다. 오늘 추모제는 더불어서 4.19 혁명 당시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입니다만 경무대 앞에서 쓰러져간 어린 학생들의 여린 숨결도 함께 더불어 기억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이튿날 아침 뉴스에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영문도 모르고 엄마도 울고 아빠도 울고 저도 울고 오빠들도 울고 다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커가면서 왜 그때 울었는지 차차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로 가장 빠르게 변신한 대한민국의 원동력, 그 뿌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빈곤을 해결시켜 주셨고 생존을 도우신 거죠. 그리고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생존과 안전, 이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초 무궁화동산에서 행사를 치르려고 하였으나 몇 가지 사정 때문에 이 분수대 앞으로 장소를 이전하였고 이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날씨는 덜 추운데 하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것처럼 빗물이 그렁그렁해서 아마도 행사 도중에 비가 좀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의 의미는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4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일이 평소에 별로 없고 날이 날이고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애국가를 부르시다가 울컥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이 무궁화 동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해드리고 박정희 네. 무궁화 동산은 1993년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청와대 경내에 해당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이제 일반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고, 공원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했던 김상헌의 집터가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공원 안에 보시면 그런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총탄에 서거하신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역사란 세월이 흐르면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공과 과를 분명히 해서 기릴 것은 기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무궁화 동산이 조금 왜곡되어 있기에 여러분께 좀 고자질을 해야겠습니다. 저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그 안가 위치에 넓적한 바위들을 쌓아서 약 2층 바닥 정도 높이로 바위가 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안가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위치에는 바위 하나를 더 얹어서 저곳에서 돌아가셨구나를 알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곳을 가서 추모할 수 있도록 표지석을 앞에 넓다랗게 마련해 놓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 표지석이 보이지 않게 커다란 나무 하나가 식수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석을 일반인들이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숨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김상헌, 예조판서 김상헌의 집터가 있다고 거기에 크게 아주 요란하게 장식을 해두었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김상헌의 집터는 무궁화 동산에 들어갔을 때 약 1시 방향으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2층 집, 하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김상헌의 집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통령이 서거하신 그 바위 앞쪽으로 예조판서 김상헌을 기리는 비석이 굉장히 크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의 돌아가신 장소를 우리가 기리고 추모할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궁화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께 다시 환기시켜 드리려고 마련한 추모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 퇴치를 해주셨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진흥공사를, 세종문화회관도 당시에 세워졌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역시 재임 기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암살 현장은 도로에도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역사를 바로 알고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의 양력 보고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본관은 고령이시고 호는 중수이신데 저도 호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917년 경북 구미에서 나셨습니다. 1946년 육군사관학교 2기, 1957년 육군대학교를 다니셨고 1937년부터 40년까지 문경소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셨습니다. 1958년부터 육군소장, 1960년부터는 제2군 부사령관, 1961년에서 5.16 군사혁명을 주도합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제2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역임하셨고 62년과 63년에 대통령 직무대행, 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후 63년부터 67년까지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67년부터 71년까지는 6대 대통령, 71년부터 72년 제7대 대통령, 72년에서 78년까지 제8대 대통령, 그리고 78년에서 79년 서거 때까지 제9대 대통령을 역임하시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979년 10월 26일 오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총탄에 맞고 서거하시게 됩니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지도자론, 국가와 혁명과 나, 민족 중흥의 길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위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종로구 구의회 의장 이광규님, 전 통일부 차관 김서구님, 대통령 비서실 특보 김대남님, 그리고 종로구의 최재형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오셨어요. 네,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사모님 먼저 보이셨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대 사회과학대학원 학장 장치수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아트프라자 회장 박복신님, 네, 반갑습니다. 한국바른정치 미래연합 대표 이준용님 어서 오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희철 회장님 뒤에 계시군요. 한국 NGO 총연합중앙연맹 총재 나대호님 반갑습니다. 민족중흥회 상임고문이신 한효정님 반갑습니다. 오경훈 전 국회의원님 뒤쪽에 계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파독 간호사 현재 독일에서 열성 애국활동을 하고 계신 한명희님과 한스 유하임 뮬러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서강대 언론대학원장 조석천님, 네, 반갑습니다. 소설가 김규나님, 안 보이시네요. 네. 네. 중앙고 애국동지회 오셨죠? 반갑습니다. 네. 경복고등학교 구국동지회, 네, 반갑습니다. 서울고 애국동지회, 어서 오십시오. 고교연합 여고국장님, 네, 뒤에 계시군요. 서경지역발전 전국중앙회 차화용님, 네, 반갑습니다. 조위연 미국 LA 애국동지 회장님,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대홍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님, 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파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국TV의 고성국 박사님, 네,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도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서 잠깐 뺐습니다. 추도사로 모실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연설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오늘에 사는 우리 세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조국 근대화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또 일하고 일했다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학생 여러분, 오늘날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정치 문제에 직접 예의하기 좋아하는 다 치고 잘돼 나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물러가나 국회 해산하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이러한 버릇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 자유세계가 명심해야 할 일은 을랑 문제가 결코 을랑 한 나라의 자유와 평화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하고 냉엄한 경쟁과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가중되는 도전과 과제는 우리의 이상한 결의와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린 더 집착하고 태산과 같이 자격하고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서 한쪽으로서는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싸우면서 건설을 하는 그런 국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북한에 있는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해봅니다.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 문제에 있어서 전쟁 수단에 호소하겠다는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인 자중하고 자제하고 인내하고 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제와 인내에도 한도가 있다는 것을 북한 김일성 괴뢰 집단들에게 우리는 엄숙히 또한 분명히 경고를 해줍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공산당의 여한 도발 행위가 있더라도 우리는 운동 깎아가지 않고 그 모든 국민들이 불통과 같이 단결을 해서 조국 건설에 우리는 더욱더 굳게 뭉쳐서 건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4년이 흘렀는데도 영상 속에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곳 청와대 터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프닝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박신주님의 플룻 연주를 준비하겠는데요. 무대로 올라오실 동안에 궁금하신 걸 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서울 락스퍼 국제영화제가 주관했고 오이 박사도 주관을 하셨는데 오이 박사가 뭐냐고 계속 물으셔서 결국 알아냈습니다. 오늘 떼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신주님의 오프닝 공연 플룻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멀리서 오셨는데 약속 안 하고 마가 뜨면 방송 사고입니다. 방송 사고를 이 생방송의 이 묘미긴 한데 지금 MR이 준비가 됐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우리 박신주님의 풀을 띄운 주곡 바람이 머무는 날 함께 하셨습니다. 날이 화창하고 맑은 것보다 흐릿하고 비가 오려는 이 날씨에 더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최재형 의원님께서 추도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 이 종로지역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셨던 박정희 대통령님의 44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나름대로 박정희 대통령께 대한 추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셔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최고회의를 해체까지 대통령님을 모시고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계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신앙에 가까운 산업화와 근대화에 대한 집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강직하셨던 그 성품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희 어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44주기를 추모하는 이날 또 남다른 그런 감회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겨우 벗어나긴 했지만 정치적인 불안정 가운데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이 걸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집념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집념 그것만으로는 이야기하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닫고 제천을소를 세우고 무역을 통해서 중화학공업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 하실 때 난다하는 경제학자들 다 반대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고속도로 깔아놓으면 외국차가 고속도로를 덮을 것이라 하며 길거리에 들어놓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넘어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희안을 가지고 계셨고 신념과 집념이 있으셨습니다. 박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선배들이 새벽종이 울리고 새아침이 밝을 때 너도 나도 일어나서 가꾸기 시작한 새마을운동으로 1963년 $100 수준에 머물렀던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14년 만에 $1000을 넘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월 유신 100억 수출 1000불 소득 이 포스터 그려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독일의 캄캄한 탄광 속에서 또 그리 음침한 시신들을 닦으며 수고하셨던 많은 우리들이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베트남이 찌는 정글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정글 속에서 길을 닦고 사막에 수로를 내고 건설하며 땀 흘렸던
그 모든 우리들이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고단하고 팍팍했던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깔리고 용광로에서 뜨거운 샘물이 녹아나오고 우리는 그 쇠로 자동차를 만들고 선박을 만들어 수출하며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압축 고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초를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 때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웠던 그 나라, 이제는 세계에 우뚝 서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선진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강의 이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한강의 이적도 진행 중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대국의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이제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세계인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써 내려가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쟁의 참화에서 이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계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는 선진국으로 만들어주고 이끌어준 박정희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토록 보기 원하셨던 대한민국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업적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이어나가 한반도의 자유, 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영전에 올려드립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최재형 의원께서 추도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도사에 앞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이신 이장호 감독님의 무대를 잠시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또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상당히 예술적인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 악기도 잘 다루시고 또 작곡하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시는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너무 그리워서 쓴 시입니다. 목소리를 박정희 대통령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목소리는 누구나 흉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박정희,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건만 문득 떠오르는 당신의 영상,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 백목련처럼 청아한 기품,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잊혀지지 않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손때, 당신의 채취, 당신이 앉았던 의자, 당신이 만지던 물건, 당신이 입던 의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한 번 부르지 못하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양처의 덕을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1974년 9월 4일 이 시를 그리면서 서툴지만 제가 연주를 한 곡
감사합니다. 시는 불공평하시죠? 영화만 잘 만드신 줄 알았는데 별걸 다 하시는데, 사실 이 식전 행사라는 것이, 행사라는 게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장훈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도사를 청하겠습니다. 사전 5기 7.8기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분. 우리 저 어릴 때부터 이분 팬이었는데요. 홍수아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서 애국가가 1절도 다 끝나기 전에 계속 눈물을 흘리셔서 그걸 보다가 저도 그만 울컥했습니다. 추도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로 써온 게 없고요. 저는 1974년도 7월 18일 날 바로 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을 만난 육군 1등병이었습니다. 그날 그 표창장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내가 감히 육군 1등병이 한나라의 대통령 앞에서 상을 받는구나, 참 기뻤어요. 긴장이 됐었는데 조금 후에 유경수 여사님이 나오시는 거야. 근데 얼마나 푸근하신지 아직도 그분의 그 온화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말씀이, 어머, TV 볼 때 큰 줄 알았는데 조그만 하시네. 제가 벤턴급이니까 저는 한계 체중이 그냥 54kg로 보시면 돼요. 저는 지금 75kg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추도할 때의 그 마음가짐이, 얼굴이, 또 애국가가 참 여러분 정말 제가 보기에도 감사한데, 사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천국에서 우리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절대 슬퍼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반공을 국시의 제1 삼고 했을 때 아직도 그분의 목소리는 살아계셔서, 제가 수한 사람이 바로 뻘갱이는 나는 정치를 몰라요. 그러나 뻘갱이는 싫거든. 난 단순해요. 단순해. 우리 권투 선수는 지지 않으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정치인 누구를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난 이 국가의 대통령하고 악수한 그 뜨거움에 나는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았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고, 참 고마운 유경수 여사님 더더욱이 잊을 수가 없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거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만난 게 74년 7월 18일인데 8월 15일 날 돌아가십니다. 문세광이 때문에. 난 그 이후로부터 문씨들하고는 안 맞아. 이 문재양까지도 안 맞아. 맞습니다. 난 얘 보고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을 때까지. 아니 태극기를 안 갖고 올라가는데 무슨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아닌 거 아니고 긴 건 기다 그래야지, 여러분. 네? 맞습니다. 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두 번 못 살아요.
한 번 살죠. 그 한 번 살고 세상을 떠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두 번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사니까 내가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러나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참 슬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몰라요. 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날 세계 챔피언 만들었던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뛰기 싫어하는 거죠. 인왕산으로 해가고 뛰어라고 막 깨웠어요. 그러면 그땐 막 일어날 때 막 싫었죠. 정말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뛴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 아, 이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날 깨워가지고 자는 나를 깨워갖고 세계 챔피언을 만들었구나.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지금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온갖 뻘갱이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어디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까불지들 마라 임마, 이 뻘갱이 새끼들아. 우리도 이북을 칩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 헛소리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 남침을 당했어요. 우리가 왜 먼저 못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왜 먼저 못 치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불법 남침을 당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고 그랬더니 중공이 개입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은 걔네들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우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이 뻘갱이 이 잔재들이 남아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속삭이고 있고. 통일이요? 저 누구한테 매 맞아도 좋지만 통일 난 싫어해요. 얘네들 이때까지 뭐 도끼 만행 사건서부터 이때까지 천안함까지 이때까지 얘네들 공식 사과 한번 했습니까? 그런 애들하고 여러분 무슨 통일을 해요? 예? 우리가 이때까지 이북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오직 박정희 대통령 한 분 때문에 우리는 잘 살게 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그러나 복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싱도 김기수, 홍수환, 유재도 다 키우셨어. 돈이 없었을 때 국가의 정부의 돈으로 여러분 니노 벤베누티 파이트머니 줘서 보냈어요. 여러분 국제망신한다고. 고귀하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늘 아래 이렇게 컸습니다. 정말 우리 애국심으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10배로 더 크게 만듭시다.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 대신 싸워달라면 싸워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딱 왔는데 우리 독일에서 오신 분 부부 여러분 딱 여기 앞에 계실 때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여러분 1km를 갈래도 1km 가면 고속도로에서 1km 앞에 빠지세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지하 땅굴을 1km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바로 독일 간호원 탄광 광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이런 신뢰가 있어요? 이야기 중에 나팔을 불면 어떻게? 나 빨리 끝내는 걸로 알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앞에 위자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위대한 국민. 우리 애들 탁구 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야구, 축구.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 미국 본토에 남아는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휘날리는 우리 후손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KTX 타고 가면서 그 대한민국의 젊은 부부들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을 잘 키웠으면 내가 보기에도 저렇게 멋진 한꺼풀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북하고 왜 바꾸는데? 예? 이북하고 왜 바꾸는데?
여러분 오키 가수 알지요? 여러분 내 마누라잖아요. 네, 오키가 여러분 금강산 10번 강연을 갔어. 10번. 저는 2번 갔습니다. 전 2번 갔을 때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왔어요. 예, 딱 보니까 그 버스가 지나가는 길에 여러 다 서 있는데 온 얼굴에 버짐투성이에요. 내 목까지밖에 안 와요. 키가. 우리 애들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고 인내해서 그렇지 때리면 이북 군인들 3명은 이길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남겼던 그 교훈 일하고 또 일했다. 그것을 우리 후손에게 전해줍시다. 예, 결코 훌륭한 인물은 물 뿌리고 땀 흘린 척하고 세계 챔피언이 될 수도 없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각하를 모신 데에서 나는 한 번이라도 더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만세! 만세! 영원 무궁 만세! 충성! 감사합니다. 멋지다! 잘한다! 네, 특강 같은 추도사를 들었습니다. 시는 참 불공평하시죠? 이정우 감독님께도 느꼈는데 우리 홍수환 제가 챔프라고 네, 홍수환 챔프께도 정말 많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청해서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부산 바른청년 대표 이재영님 어디 계십니까? 네,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정말 젊디 젊은 새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온, 네, 부산의 25살 대학생이고요. 저희 바른청년연합은 이제 저와 이제 20대 초반 청년들이 모인 청년 보수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여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이제 진짜 하나님이 대한민국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추도사를 생각하다가 정말 청년 정치를 한다고 이런 청년들 많죠. 특히 좌파 학생들 정말 많은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최연소 대통령이다. 정말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이 사람은 국가주도의 사회주의자다.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이제 잘할 거다. 박정희도 했지 않냐. 정말 이런 교육을 제가 대학생 때 몇 년 전에 강의에서 듣고 어떻게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이제 사회주의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정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없어도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됐을 거다. 정말 번영했을 거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을 흔든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겨내, 몸으로 이겨낸 사람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참 기억한다고 하기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정말 있다는 거 이 자리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런 공허한 정치 싸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헌신과 정말 열정으로 조국을 위해 살았던 대통령이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리고 자기 몸으로 그 고난을 정말 자기를 밟고 가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청년들이 배워야 할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시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1999년생인데 그런 청년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 점이 많고 이 시대 청년들이 부끄럽다, 이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시대에 정말 리더가 될 청년이라면, 정말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청년이라면 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그런 비전을 가질 거라 정말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말 박정희 정신이
정말 할 수 있다는 그런 정신. 요즘 뉴스 보면은 전부 뭐 포기한다 뭐 그런 기사들이 참 많고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실지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사실 저는 그 기사보다 현실이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대한민국을 부흥시킬 건 정말 박정희 정신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유산이고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박정희 대통령 유업을 마음에 새기고 국가를 못 마쳤던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분의 안식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박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산 바른청년 대표 이재영 학생이었습니다. 이어서 공연 준비하겠습니다. 김애령님의 무궁화, 심수봉님의 곡이죠. 무궁화 들려드릴 거고요. 또 계속해서 조정혜님의 퍼포먼스 공연 태극무까지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을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지켜오거든. 무궁화를 보여주려 무궁화 꽃이 피는 것 이 말을 전하러 빛난다. 찾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없는 의지가
나란히 눈을 못 감고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마음 전하여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로 쉬지 않는다 의지다 하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으쌰. 아따 비가 하나 되는데 비가 오냐. 됐다.
네. 빗속에서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좀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OKF라는 음료 회사가 있는데 알로에 음료로 유명한 OKF의 회장님이신 이연환 회장님이신데요. 저희 락스퍼 영화제나 또 우리 자유우파 세력들을 위해서 행사를 할 때마다 크게 후원하고 응원해 주신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참 뜻깊고 의미 있는 그 행사에 제가 참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추모 음악회를 하게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OKF 이연환 회장이 얼굴에 태극마크 무궁화꽃 그리시고 정말 힘있게 아름답게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늘도 오늘을 그냥은 지나칠 수 없었는지 어디 갔나? 네, 울어요 하늘이.
자,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네, 함께 해주십시오. 이어서 최 이모님의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가을 편지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테스팅. 안녕하세요. 네.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인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에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날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좋아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 바로 또 이어드릴게요. 네. 오늘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의 멋진 날.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누워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이 아래는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이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이 아래는 죄가 될 테니까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목소리 너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비가 다시 오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가실 줄 알고 저 뒤에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셔도 절대 상처받지 말아야지 하고 올라왔는데 그대로 계셔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연주곡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당진에 있었던 그 삼교천 공사 준공식을 마치고 서울로 향하던 시간쯤입니다. 그 시간쯤인데 다음 곡이 아코디언 연주인데요. 박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곡이라고 합니다. 고복수 선생님의 짝사랑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정말 비가 오는데 오늘 이 무대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원래 2곡을 준비하셨었는데요. 비가 오기 때문에 한 곡을 양보하셨습니다. 짝사랑 아코디언 연주해 주신 박헌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셔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아님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역시 저희가 2곡인데 한 곡으로 2곡? 네, 2곡 준비했습니다. 나 가거든, 그리고 님이 고이 잠든 곳에가 있는데, 님이 고이 잠든 곳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직접 작사하신 곡입니다. 역시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면서 지으신 가사에 임금수 선생님이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자,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노래 불러주신 김정아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템포 68로 좀 당겨주세요. 내 아픈 기억도 밝히며 그때 웃어질까요 이 마음 그리움 예미워 저기 홀로서 별 나의 외로움을 안같이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니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다 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달려간 이유 나가고 기억하니 나는 지금까지도 사랑의 길 부디 모르나 나가고 슬퍼하니 나 슬픔 속에도 행복했다 믿게 감사합니다. 네, 가수 김정하고요. 네, 나 가거든을 불러드리고서 제가 원래는 니미고이 잠든 곳에를 건반을 치면서 불러보기로 했었어요. 근데 비가 와서 건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제 연습하면서 녹음한 음원을 같이 틀어놓고 할 거라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릴 수 있지만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찾아보고 제가 너무 박정희 대통령님의 순애보에 너무 저도 막 울면서 처음에 들었던 곡이에요. 부르면서 정말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네. 유경수 여사 생가에 가셨던 작곡가님이 이 시를 보시고 이거는 내가 꼭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인상이 깊어서 임금수 작곡가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순애보를 담은 시를 곡으로 만드셨답니다. 열심히 애절하게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려도 이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잠든 곳에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정아님, 진짜 눈물이 막 나죠? 지금 시각이 5시 46분이 돼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정말 더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드신 대통령 옆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모다운 국모,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그 영부인 이경수 여사가 함께 하신다는 이 커플의 조합이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여기 밑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특별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당시 청와대 경호실 소속으로 바로 이 분수대 옆에서 경호 근무를 하셨던 23살의 청년이 지금 67세가 되셨는데, 그날 저녁 7시 27분에 궁정동에서 난 총성을 직접 들으셨다고 합니다. 7시 27분. 한상석 님이신데요. 오늘 행사 내내 알게 모르게 크게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십니다. 베레모의 주인공. 고맙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애국심으로 정말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그분이 오늘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군요. 아마도 하늘도 밤이 되니까 44년 전에 그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지 막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먹구름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예. 실은 비가 내리면 취소가 됐을 끝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연주자들이 여러 개의 악기를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혹여라도 연주 중간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은 연주하던 곡을 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곡은 홀로아리랑 홍연, 인연 이 세 곡인데 순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두 곡. 홍연과 홀로아리랑 두 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10월의 기억, 무궁화 동산 바로 앞에서 마련한 추모문화제, 첫 번째 추모문화제라는 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오늘 이후에 내년, 내후년 계속 추모문화제는 이어갈 겁니다. 끝공연, 다시 비가 오네요. 어떡하지? 우산 받쳐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바로 연주 듣겠습니다. 연주해 주실 분, 네, 연입니다. 멈출지어라. 지금 이게 오락가락해도 안 되나요? 어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도 이게 감전된다는데요. 저 안에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되냐는데요. 그거 곤란할까요? 안 되나요? 마지막 확인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팀의 연주는 또 내년 내후년 부탁드릴 거고요. 마이클 리 박사님의 추도사를 끝으로 오늘 추모문화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리 박사님 올라와 주십시오. CIA에서 40년간 근무하신 분입니다. 네, 거동이 편치 않으신데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추도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우선 받쳐드릴게요. 이거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마이클 리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오늘 박 대통령이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불이 너무 밝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대한민국도 울었습니다. 나 그 당시에 CIA에서 근무할 때 윌리엄 케이시 CIA 국장이 CIA 건물 앞에 성조기를 조기로 달고 명령하기를 문을 닫고 다 일찍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도 울었습니다. 오늘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울고 계십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나 위대한 그 공로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아프리카의 소마리아보다도 못 사는 가장 밑바닥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기간에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놓은 거니 지금 현재 수준으로 말하면은 아프리카 54개국의 경제를 다 합해도 대한민국을 못 따라옵니다. 맞습니다.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얼마 동안에 수고해서 그렇게 했느냐? 200년이 걸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동안에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양에 있고 좌파 세력들이 설쳐서 우리가 정말로 힘겨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미국이 인정을 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인데 미국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차이가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같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때는 미국이 필요해서 미국을 붙들고 형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그런 입장이었으나 지금의 역사는 천연 딴판이요. 미국이 대한민국이 필요해서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승만 대통령을 배출한 대한민국, 박정희를 배출한 대한민국을 미국이 배웠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 것을 미국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만 말하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한마디 말하고 가겠습니다. 세계 여러 200여 나라가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썩어 빠진 나라가 돼서 부정선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났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떠나서 아직도 군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4년 명년 대통령 선거에 다시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150%입니다. 지금 일단 그걸 믿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우리가 듣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G7이 된다, G5가 된다고 하지만은 전혀 틀린 얘기예요. 앞으로의 세계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손잡고 앞으로 하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세계 질서 주도 국가는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불이 너무 밝아 나한테 2020년 1월 8일 날 미국 상원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그 내용을 내가 다 일일이 할 수 없고 내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미국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에 의해서 건국한 대한민국과 동맹을 유지한다. 알겠죠? 네. 상해정부, 상임정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조에서 동맹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이 아무리 설쳐도 미국이 눈을 깜짝 안 해요. 미국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건국한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얘기는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미국은 대한민국과 손잡고 세계를 리드하겠다는 것을 결의문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요 미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겠는데 한 가지만 부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국회의원도 참석하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동참하셨는데 내가 꼭 부탁하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은 그 이름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대국민은 그런 고마운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을 않고 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정치인들, 대학 교수들, 학자들 정신 차리세요.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한 것을 국가국경일로 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5월 16일을 국경일로 정하십시오. 맞아요. 정부가 무슨 짓을 하건 말건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5월 16일 날은 태극기를 걸고 그날을 기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10월 26일, 네. 10월 26일은 정부가 무슨 하건 말건, 국회가 무슨 하건 말건 우리들 국민들은 조기를 달고 박정희 서거를 기념하십시오. 기념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해봤자 시간만 잡고 내가 하지 않은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 때문에 내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요. 5월 16일을 국경일로 정하세요. 맞습니다. 10월 26일은 이 위대하신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은 조기를 달고 그날은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흘리고 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CIA에서 44년 좀 근무하신 마이클 리 박사였습니다.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분명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마지막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하신 노래가 또 있죠. 나의 조국. 네, 우리 나의 조국을 모두 합창하면서 10월의 기억 추모음악제, 추모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총탄에 서거하신 연세가 61살이셨습니다. 61살. 말도 안 되는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을 기리고 그분이 일구어낸 그 성장, 그 동력,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나의 제국을 우리 모두 합창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나의 조국 준비가 될 동안에, 네. 오늘, 그리고 저희가 오늘 추모음악제 첫 번째 행사를 맞이해서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가시는 길에 기념품을 꼭 챙겨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행사를 여러분께 선보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